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고 광주지법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A 부장판사에게 법원장 후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무력화한 김명수의 인사농단으로 보여지는 만큼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독재자 같은 박범계 때문에 사표를 내던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박범계는 사의 표명이 마음 아프다며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로 만나서 멱살을 잡으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권을 아예 없애버리는 쪽으로 하자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티즌들은 민주당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불출석 문제로 파행했습니다. 알코올을 섭취한 후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력이 있는 이용구는 고열 때문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는데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술병이나 못 나온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박지원 국정원장이 교묘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박지원은 최근 불거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사찰 의혹에 불순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보궐선거에 여당 지원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회의가 시작되기 전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혼잣말을 해 논란입니다. 김태년은 부산 시민들을 하찮게 여기는 듯한 발언을 한숨까지 쉬며 했는데 잠시 후 그 육성을 공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장 회사의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다음 달 처리하기로 하면서 뒷북을 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차등 의결권 처리를 미룬 덕에 쿠팡은 이미 미국 상장을 택한 상태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북한 이설주 여사가 출산 때문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자료를 배포했다가 돌연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정은의 심기가 좋지 않다는 전언이라도 있었나 봅니다. 북한 남성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6시간 동안 헤엄쳐 남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군 당국의 발표에 미 해군은 의식지속 시간이 45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당국의 조사대로라면 북한 남성은 초인 수준의 능력을 가진 게 분명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 진실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버젓이 거짓말을 한 이번 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중대한 잘못입니다. 시중에선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는데 신성한 재판장에서 판사가 국민을 상대로 위증죄를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비아냥 소리가 넘쳐나고 있죠. 빼도 박도 못하는 녹취록이 공개되자 김명수는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고 사과했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헌법 질서를 앞장서서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이따위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김 대법원장 사태는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고 정치에 휘둘리는 대법원장이란 꼬리표를 달고서 사법부를 제대로 이끌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김명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책임과 나라의 근간인 삼권 분립의 근간이 위협받게 된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의 거짓말이 또 드러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대법원의 고위 관계자가 광주지법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된 A 부장판사에게 법원장 후보에서 물러나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쟤는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명수는 실제와 다르게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습관적 거짓말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듯합니다. 오늘 첫 소식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A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장 후보 동의를 자진 철회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 직후 A 부장판사는 후보에서 물러났고 김 대법원장은 광주지법원장이 고영구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습니다. 이 인사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올린 글에서 광주지법 법관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일부 법원장 후보자 이동에 철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유력 후보에 대한 사퇴를 압박해놓고 마치 후보자가 자진 철회한 것처럼 공개 발언한 것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내려놓겠다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습니다. 일선 판사들이 당사자 동의하에 자기 법원 법원장 후보 2~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명을 고르는 제도인데요. A 부장판사는 이번 광주지법 법원장 후보 3명 중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김 대법원장이 A 부장판사가 자진 철회했다고 3,000명 판사 앞에서 또 거짓말을 했다며 자신이 도입한 제도를 스스로 뭉갠 것은 인사농단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법원 일각에선 또다시 거짓말 대법원장이란 비판과 함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무력화한 인사농단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검찰 인사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정면 충돌하며 사표를 던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신 수석의 결심에 따라 초유의 청와대 참모진 사퇴 파동이 봉합될지 아니면 결국 교체 수순으로 갈지가 결정될 텐데 청와대는 신 수석이 주말까지 숙고의 시간에 들어갔다며 애써 태연한 척했고 박범계는 신 수석과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며 뒷북을 쳐댔습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신현수 수석이 휴가를 얻어냈다는 건 문재인이 사의를 고수하고 있는 신현수 수석에게 사표 반려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문재인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제발 그만두지 말아주세요라고 애걸복걸 안달복달하는 모양새인데 문재인이 신 수석에게 별도로 숙고의 시간까지 주면서 신 수석을 배려한 만큼 신 수석도 사의를 거두고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충분히 숙고하고 본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수석이 문재인의 만류로 사의를 거둬들이면 검찰 인사를 두고 불거진 법무부와 신 수석 간 갈등은 일단 봉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지멋대로 막 나가는 박범계가 조율되지 않은 검찰 인사안을 강행한 것에 대해 신 수석에게 이미 사과 의사를 전달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때문에 조만간 단행될 검찰차장, 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에서 신 수석 입장이 반영되면서 역할을 되찾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만약 신 수석이 다음 주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사의를 굽히지 않으면 청와대 참모가 법무부 장관은 물론 문재인과 대적하는 모습이 지속되는 전국 혼란과 임기 말 문재인 정권의 권력은 물거품처럼 샥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1년여간 윤 총장을 못 잡아먹어 안달났던 추미애 때문에 슈퍼울트라급 타격을 입었던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더욱 가속화되길 바라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를 요구한 신현수 민정수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 수석은 사의를 표했고 청와대에서는 이를 반려하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파장이 불보듯 뻔했는데 왜 무리하게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유임했을까라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이 지검장의 유임은 검찰 내부는 물론이고 민정수석의 반대라는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이런 부담을 감수하려 한 것은 임기 말 검찰 통제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검찰을 통제하지 못하면 검찰의 정권 비리 수사로 큰 고초를 겪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기 말에는 정부 고위직과 관련된 각종 비리 사건이 터져 나오기 마련이죠. 최근 원전 비리 수사로 불편함을 느꼈던 청와대가 이런 문제를 재발시키지 않기 위해 강수를 둔 게 바로 이성윤 유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기에 여당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검찰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나섰죠. 이렇듯 검찰개혁이라고 이름을 지들 멋대로 지어놓고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검찰 힘 빼기의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세워 검찰 내부를 통제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 지검장에게 줄을 대고 있는 검사가 있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당이 검찰총장 힘 빼기 일환으로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권을 아예 없애버리는 쪽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강추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행법상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낼 권한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의견권은 노무현 정부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부여한 권한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사의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지난 16일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의견권을 박범계 장관에게 반영토록 조율하려 한 게 바로 신수석이었는데 이번에도 이 과정이 갈등으로 번진 상황에서 여당이 비공개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의 의견권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논의한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또 검찰 인사위원회 변경안도 얘기가 됐습니다. 현재 검사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모두 외부 인사로만 채우자는 제안이 나온 겁니다. 역시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반복된 갈등을 겪은 만큼 검찰 인사에서 총장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려는 방안을 찾아보려는 걸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검찰개혁위는 다음 주에 한 차례 더 논의를 거쳐 검찰총장 인사의견권 존치 여부와 인사위원회 개편 방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어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불출석 문제로 파행됐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 차관이 고열이라 혹시 국회에 오더라도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불참을 허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 차관이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파문으로 야당으로부터 집중 추궁을 당할 게 우려돼 고의적으로 불출석한 게 아니냐는 건데요. 참 코로나가 여럿 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코로나 관련은 아닌 것 같다라며 본인의 현안이 걸려 있으니 의도적으로 출석을 피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도 열이 나서 국회에 못 올 정도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코로나 검사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회 출석을 피하려고 거짓말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궁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병가를 하루 냈고 법무부에는 현재 출근하지 못한 상태로 안다며 코로나 관련인지 열과 관련돼 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 차관이 곧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갈 모양이라며 오전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도읍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차관이 발열이라며 그제야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법무부 기강이 왜 그러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7월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장으로 발탁된 박지원은 여러 차례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권의 핵심으로 일부 언론으로부터는 정치구단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그였기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누누이 이 점을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사찰 의혹에 대응하는 박지원 원장과 국정원의 대응을 보면 이 문제를 2개월도 남지 않은 보궐선거에 여당 지원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사찰 논란에 불을 붙이자 국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뜻을 핑계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인데요. 쟤는 박지원이 일부 언론이 붙여준 정치구단이라는 별명답게 국회와 법적 절차를 교묘하게 활용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불법 사찰로 역공을 펼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박민식 전 국회의원은 어제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이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시민단체 및 노조 간부 등 사회지도층 인사 약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식 전 의원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도청 사건 주임검사를 맡아 친권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DJ 정부 시절 불법 도청 사건 실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 사찰은 일체 없었다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 보고를 거론하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김대중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 도청이 이루어졌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특히 1998년에서 2002년까지 당시 국정원은 수십 억 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유선 중계통신망 감청 장비인 R2-6세트와 휴대폰 감청 장비인 CAS라는 특수 장비 20세트를 활용해 여야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시민단체 및 노조 간부 등 사회 지도층 인사 약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의원은 국정원이 불법으로 도청했던 내용 중 공개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DJ 정보 시절 국정원에 의한 불법 도청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결한 사안이라며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완전 왜곡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12년 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사찰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더 이상 정치 개입하지 말라. 국정원은 60년의 흑역사를 또다시 반복할 것인가라며 박지원 국정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앞서 법관 정기 인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 관련 주요 재판이 집중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친정권 성향 판사들을 유임시켰습니다. 한 법원에서 3년간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인사 관행은 철저히 무시했죠. 제로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재판하는 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근무하게 됐습니다. 좌파 판사 모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판사는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기소한 지 1년이 넘도록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조 전 장관 동생이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았지만 그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역대 정권도 인사를 통해 검찰과 법원을 소나기에 쥐려 했지만 최소한의 원칙과 관행은 지켰고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는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정권의 불법을 문제 삼을 검사와 판사는 몇 달 만에 날려버리고 결코 배신하지 않을 우리 편 사람은 요직에 붙박이로 박아놓고 있죠.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무마 입시비리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올해 법관 정기 인사에서 유임된 김미리 부장판사가 그대로 심리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조국과 관련된 재판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0일부터 적용할 사무분담을 18일 확정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김미리 부장판사의 경우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 21부에 그대로 남게 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외에도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현 정권과 밀접하게 관련한 사건들을 심리 중입니다. 통상 같은 법원에서 2, 3년 근무한 부장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반면 김 부장판사는 이번 법관 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정권비 관련 재판을 국민 여러분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듯합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갉아먹는 발언을 해 화제입니다. 김태년은 1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이같이 혼잣말을 하며 한숨까지 내쉬었습니다. 부산에 가봤자 별 소용도 없는데 내가 부산까지 또 먼 걸음을 나서야겠냐, 이런 뉘앙스로 들리죠. 김태년의 부산을 하찮게 여기는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그대로 방송됐는데, 부산 또 가야겠네 라는 김태년의 발언은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과 관련된 발언으로 추측됩니다. 김태년의 이 건방진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태년 측 관계자는 어제 국토위 소위 상황에 대한 기사 중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알맹이가 빠진 채 통과될 전망이라는 기사에 대한 언급이었다며,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민주당이 부산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통과시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이며,
법 통과 후 부산 시민들에게 결과와 신속한 추진 계획을 보고하려 방문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이었다면 내가 부산 시민들에게 뜻을 전달하러 직접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부산 또 가야겠네. 하참,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표를 얻기 위해 겉으론 유권자들을 극진히 모시는 척하면서 속으론 하찮게 생각하는 그 속내가 속속들이 드러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소식인데, 부산시 거리 곳곳에 김태년 현수막을 걸어놓고 김태년의 이 발언을 무한반복 재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식 이어갑니다. 민주당이 비상장 회사의 차등 의결권, 그러니까 복수 의결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다음 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차등 의결권을 인정받기 위해 이미 미국 상장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부터 차등 의결권 도입을 공언해온 민주당이 뒷북 처리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결국 쿠팡의 미국행을 계기로 차등 의결권이 주목을 받으면서 등 떠밀리듯 법안을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인데,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 혹은 늑장 법안으로 우리 기업들이 탈한곡하는 형상이 비일비재해질 것으로 저지른 올해입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성 민주당 의원은 18일 한국경제와의 통화에서 비상장사의 차등 의결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등 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인이 가진 주식 일주에 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미국 상장을 결정한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주당 29개의 의결권을 보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개정안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당 10개까지 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보유 지분이 30% 미만일 경우 최대 10년까지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장 이후에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보통주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기업 자본금 중 10% 이상 투자한 벤처기업이 해당되는데, 마켓컬리, 비바리퍼블리카 등 국내 스타트업 대부분이 차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부터 차등 의결권 도입을 혁신 성장의 대표 정책으로 홍보해온 민주당이 쿠팡의 미국 상장이 결정된 후에야 뒤늦게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는 지적과 동시에 법이 아니라 정관으로 차등 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고 상장 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미국과 비교하면 극히 제한적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개정안은 차등 의결권 주식의 존속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상장 후 3년 뒤에는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주식 의결권 수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관 규정을 통해 차등 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민주당이 생색내기 허용을 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업들을 옥죄는 기업규제 3법은 빛의 속도로 밀어붙였으면서 차등 의결권 도입에는 속도를 내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얘네들 하는 짓이 북한 김여정 말만 따나 특등 머저리 같다는 표현 말고는 딱히 갖다 붙일 말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백신 주사기 업체를 찾은 문재인이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큰 성과를 얻었다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수감 되기 전 코로나 백신 선점을 위해 출국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만 안 됐더라면 백신 주사기 업체의 도움은 물론 그보다 더한 일, 문재인 정부가 해내지 못한 일들을 대신 이뤄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가둬놓고 삼성전자의 지원을 추켜 세우는 문재인에 더욱 화가 나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18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풍림파마텍 주사기 생산 현장을 찾아 풍림파마텍 최소 단열형 주사기의 혁신 성과 뒤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의 상생 협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LDS 주사기 수요가 늘어날 것을 먼저 예측하고 풍림파마텍의 기술력을 인정해 생산 라인 자동화 금형 기술을 지원하는 등 전반적인 협력으로 우수한 제품의 양산을 이끌었다며 삼성전자의 예지력을 높이 평가했는데, 문재인의 이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이 회사의 LDS 주사기는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 지원을 받아 당초 1년이 예상됐던 양산 시기를 단 1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풍림파마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참 고마워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문재인도 주제넘게 삼성전자의 성과를 평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 부회장을 하루속히 석방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계신지요?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5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해킹을 통해 암호화폐를 빼돌린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하면서 가상화폐의 안전성에 대한 주의보가 또다시 켜졌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만 존재하죠. 해커들이 블록체인 및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서 해킹한 뒤 탈취하는 것이 암호화폐 해킹인데, 북한 해커들의 해킹 기술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7일 기소된 북한 해커 3명은 해킹 대상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2017년 슬로베니아 기업으로부터 7,500만 달러, 2018년 인도네시아 기업으로부터 2,500만 달러, 지난해 8월 뉴욕의 한 은행으로부터 1,180만 달러를 각각 빼돌리려 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검찰과 미 연방수사국은 뉴욕은행에서 해커들이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190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압수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미 정부는 이 돈을 회수하면 은행에 돌려줄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털린 경우 해당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던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지만, 아직까지 해킹에 따른 피해보상 의무는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 피해를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감수하기도 하고 사용자들과 분담하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 해킹 피해가 막대하면 피해보상 없이 거래소를 아예 폐쇄하는 일도 있습니다. 개인의 암호화폐 지갑이 해킹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암호화폐는 개인이 코인을 자체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개인 지갑을 제공합니다. 개인 지갑은 사용자의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관리하는데, 해커가 PC나 스마트폰에 접속해 보관하고 있던 암호화폐를 훔쳐가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입니다. 암호화폐 전문가인 이충 다스 아카데미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보관이 아닌 거래를 위한 곳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거래소에 맡겨두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개인 지갑이나 하드월렛을 이용하고 이에 대한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습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실수를 저질러 화제입니다. 18일 오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설주 여사가 출산 때문에 지난 1년여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통일부 출입기자단 메일을 통해 배포했습니다. 자료에는 최고존엄의 부인이 일반인과 동일한 임신 모습을 보이는 것을 경계하고 비밀도 지키려는 것으로 관측된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리설주인지 이설주인지 하는 이 여자는 지난 16일 김정은과 함께 김정일 생일 기념 공연을 관람하면서 지난해 설 명절 공연 관람 이후 1년 1개월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리설주의 잠적 이유에 대해 일각에선 임신 출산설 또는 제거설까지 제기되기도 했지만 국가정보원은 코로나 방역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시급히 시정하고 사죄하라는 청와대의 긴급 지시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리설주가 출산으로 인해 지난 1년간 잠행했다는 자료를 낸 것에 대해 직원의 실수라고 헐레벌떡 해명했습니다. 전략은은 자료를 배포한 같은 날 리설주 여사가 최근 출산으로 인해 두문불출했다는 자료는 전략연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유관 관계자에게 보내는 내부용 자료인데 직원 실수로 기자들에게 배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략연은 해명 자료에서 탈북 연구자들이 북한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개별적으로 작성한 자료이며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밝혔습니다. 연구원 내 직원이 내부용 자료를 실수로 유출했다는 건데 세상에 어떤 연구원이 본인 멋대로 이런 실수를 저지를까요? 간땡이가 붙지 않고서야 이런 실수는 저지를 수 없는 만큼 그 직원은 간이 엄청나게 부었거나
리설주가 출산했다는 자료를 배포하기로 해놓고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말을 쏙 바꾼 것, 둘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최장수 외교부 장관이었던 강경화도 잘린 마당인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통째로 폭파되게 생겼습니다. 강원도 고성 지역 민간인 통제선 지역에서 붙잡힌 20대 초반의 북한 남성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6시간 동안 헤엄쳐 남측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군 당국의 발표에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논란이 지속되는 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데다가 사건을 설명하는 군 당국의 증거나 논리가 상식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군 당국의 공식 발표를 믿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남성이 6시간가량 잠수와 헤엄을 반복하면서 넘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도 국방위에서 군사분 개선에서 3km 이상 이격된 해안 철책 부근에서 족적이 발견됐고 이 지점을 통해 상륙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철책 전방에서 잠수복과 오리발이 발견됐고 환복 후 이동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파도가 높게 일었습니다. 무엇보다 방수복을 입었다고 해도 어떻게 6시간가량을 거뜬히 버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미 해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해수 온도에 따른 생존 가능 시간 자료를 보면 6시간가량 수영했다는 합참 발표의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방수복을 착용해도 해수 온도 8도씨에서는 생존 가능 시간이 2시간 15분입니다. 6도씨일 때는 1시간 45분, 7도씨라면 2시간에 불과한데요. 이 역시 생존 가능 시간이라 의식 지속 시간은 이보다 더욱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 온도 8도씨에서는 방수복을 착용해도 의식 지속 시간은 45분 남짓입니다. 이 데이터대로라면 북한 남성은 거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초인 수준의 체력과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22사단에서 16일 오전 1시 20분쯤 최초로 북한 남성이 폐쇄회로 TV 등 감시 장비에 찍혔는데도 해당 부대에서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도 의문입니다. 군에 설치된 과학화경계 시스템 장비는 CCTV에 움직이는 물체가 포착되면 소초 상황실 컴퓨터 모니터에서 알람이 울리도록 설계됐는데요. 알람이 울리면 소초에서 바로 상부에 보고하고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켜야 합니다. 한편 군의 경계가 손쉽게 뚫리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군기강 문제와 전방 경계 태세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백기환 사회장 장례위원회가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청 앞 광장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례위가 허가를 받지 않고 분향소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며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서울광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3월 30일까지 광장 사용이 제한된 상황이라며 장례위 측에서 무단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말했는데요. 시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고인의 영결식도 불허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양기환 장례위 대변인은 내일이 영결식이라 오늘밖에 분향소 운영을 못한다. 시민들의 뜻을 외면할 순 없어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장례위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청원경찰을 동원해 제지하면서 양측은 충돌을 빚기도 했는데요. 한편 장례위 측은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양 대변인은 설 연휴에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시가 급격히 입장을 선회한 것 같다며 야외 넓은 공간에서 묵념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는 분향소를 하지 않았나라고 일갈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까치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하산하라는 말 생각해서 하는 말이네. 산에 올라가지 말게 하라. 뛰어내리던지 누가 밀던지 어느 하나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허허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문재인에게 하산할 준비나 하라는 소식에 대한 의견이었는데요. 넌센스 방식의 글이었습니다. 빨강망토 차차차님도 하산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문재인은 하산이 아니라 입학해야죠. 다들 어느 학교를 입학해야 한다는 건지 알고 계시죠? 김씨돼지 왕조님께서는 세월호 때 지가 한 게 뭐 있다고 세월호 드립을 자꾸 하는지 그걸로 국민 선동 세뇌시켜 대통령 자리 찬탈한 놈이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문재인이 엊그제 또 세월호 판결이 아쉽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의견이었는데요. 세월호는 아마도 제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민주당을 계속해서 천년 만년 이용해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2월 19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